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수정입니다. 저는 평소에 리프팅 레이저, 필러, 스킨 부스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전체적인 항노화 리프팅 시술 전에 환자와 상담을 해보면 필러 시술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필러 괴담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퇴근 후 펼치는 피부과 의사들의 유튜브 라이프. 가장 대표적인 필러 괴담은 필러를 맞으면 얼굴이 점점 더 선풍기 아줌마처럼 커진다는 괴담이 1번이고, 그 외에 필러를 맞게 되면 뼈가 녹는다, 혹은 필러를 녹으면 아래로 흘러내린다, 필러를 맞으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엔 더 살이 빠지게 되어서 처음보다 얼굴이 더 흉측하게 변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러 괴담이 사실이라면 제가 괴담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도 않았겠죠. 대부분의 괴담은 사실이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저런 괴담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러가 외부 물질이니 이 외부 물질이 주입되어서 금방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도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괴담들은 대부분 일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조그만 위험이 너무 과도하게 재해석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휴먼 피부과에서 적절히 필러 시술을 받으신다면 이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괴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방송 중에 선풍기 아줌마 사건이 있었죠. 얼굴에 공업용 실리콘을 넣으시고 이물 반응이 나타나서 얼굴이 너무 딱딱해지고 선풍기만큼 얼굴이 커진 사연이 TV에 나온 이후로 다들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 이후 과도한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의 대명사가 선풍기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풍기 아줌마 사건은 필러 시술과는 분명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필러는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인 반면에 그 당시 선풍기 아줌마가 넣은 이물질은 불법 시술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성분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는 목욕탕 같은 데서 공업용 실리콘을 넣어주는 사건들이 워낙 비일비재해서 아마 공업용 실리콘에 의한 이물 반응이 아닐까 추정될 뿐입니다. 2010년 이후 필러, 지방이식 등이 많이 보급되면서 불법 이물질을 넣는 시술들은 크게 줄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방이나 필러를 너무 과하게 넣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술하는 의사들도 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이식의 경우 평균적으로 생착률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0% 정도의 생착률을 기대하려면 처음에 원래 필요한 양의 200%를 넣어줘야지 하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이식이 한창 유행하던 2010년대 중반에 얼굴에 지방을 너무 많이 넣어서 흡사, 선풍기 아줌마처럼 얼굴이 크게 되어서 돌아다니시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투머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들도 100 정도가 필요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60에서 70% 선에서 붓기가 너무 심해지지 않는 정도로 시술을 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방 정제 기술도 발달해서 미세 지방 이식 등을 통해 너무 과하지 않은 시술이 최근에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 이식을 한다고 옛날처럼 얼굴이 커진 채로 돌아다니는 일은 최근에는 거의 드뭅니다. 오히려 지방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미세 교정을 하거나 단순한 볼륨 교정이 아닌 세포 치료를 시도하는 시술로 업그레이드 되는 중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의료진의 책임이 큽니다. 보통 병원 홈페이지나 여신티켓, 강남언니 같은 인터넷 마케팅 페이지에 필러 cc당 5만원 이런 싼 가격을 미끼로 사람들을 마구 유행하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더 싸니까 그 병원에 방문하게 되겠지만, 반대로
싸게 시술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CC당 가격이 싼 만큼 환자에게 더 많은 용량을 권유해야 이윤을 많이 남는 동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많은 양의 필러량을 권유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적정량보다 너무 많은 양을 주입받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실제로 정식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필러이지만 이물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2010년대 중국산 필러나 혹은 국내 일부 제조사에서 만든 필러도 이런 이물 반응으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중국산 필러는 100% 다 퇴출된 상태이고 한국산 필러도 그동안 제품 개선이 많이 있어 와서 이물 반응의 비율이 훨씬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하고 필러 시술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러가 피부 아래를 돌아다닌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필러는 피부 아래 1에서 5mm 깊이의 부위에 피하 지방층 영역에 주입하게 되는데 피부 아래 이 영역은 서로 날아간 국경선처럼 구간을 구분 지어주는 섬유막이 있어서 필러 같은 고체 물질이 멀리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다만 주변 1, 2cm 정도는 퍼질 수 있으며 필러 시술 직후에는 주입된 필러가 우리 몸에서 물을 끌어당겨 필러가 존재하는 주변부로 최대 1주 정도 더 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필러가 넘어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붓기는 1주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러가 시간이 지나서 녹은 후에 피부가 더 처지게 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지 필러 시술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경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러를 제일 많이 하는 부위가 팔자주름 필러인데 이 부위에 필러를 넣으면 비익부부터 아래쪽 사선 방향으로 필러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필러를 넣고 나서 팔자주름이 개선되어 좋아져 보이지만 필러는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90% 녹아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필러가 녹을 때 빨리 녹는 부위가 있고 천천히 녹는 부위가 있습니다. 팔자 필러의 경우에도 비익부에 가까운 부위는 움직임이 적어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반면에 아래쪽 입가 쪽으로 내려오면 입으로 말도 많이 하고 표정도 많이 짓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녹을 때도 아래쪽의 필러가 훨씬 더 빨리 녹게 됩니다. 따라서 위쪽 비익부와 아래쪽 입가 쪽 비대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양이 어색해 보이면서 처음보다 더 처졌다, 어색하게 보인다 등의 평가를 듣게 됩니다. 즉, 필러가 녹을 때 필러를 넣기 전보다 더 처진 게 아니라 필러가 녹아 없어지는 속도 차이 때문에 필러가 녹을 때쯤 되면 어색해 보이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필러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며 사람들이 필러 때문에 더 처져 보인다고 오해하게 됩니다.